동기기에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내용을 언급할 때 우리가 항상 부하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각은 동기 전동기에 있어서의 이제 V곡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기적하고 기계적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기기는 삼상이죠. 삼상인데 이제 삼상이 다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상에 대해서만 띄워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중에 이제 한 상이 단자전압의 전원이 인가가 되겠죠. 전동기의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단자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왼쪽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RA, XA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ZA인데 ZS라고 그런 표현이 더 적당하겠네요. 내부 임피던스죠. 동기기의 내부 임피던스, 권선의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저항값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거치고 나서 무엇입니까? 이제 회전자에 해당하는, 회전자가 이제 돌면서 회전자도 이제 역기전력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권선에 유기하는 전압값하고 이제 평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죠. 그래서 VT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IAZS 플러스 EG 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 상에 대해서 이제 회로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림 기억나시죠? 그림 보면은 우리가 회전자가 있었고 N극, S극,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자가 이렇게 주위에 있어서 고정자에 이제 권선들이 이렇게 A상, B상, C상. 지금은 이제 A상이라고 그러는 요 한 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전원이 연결이 되니까 여기하고 요 단자 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이 V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VT 바로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뒤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번 감겨서 이제 코일 형태로 이렇게 감겨져 있죠.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 감깁니다. 여러 번 감겨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일 성분이 이제 이 부분, 그 다음에 코일의 저항 성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공간적으로 전기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회전자 부분이 돌면서 이 코일의 유기전압을 유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코일의 Eg라는 값으로 유기전압으로 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부하각의 개념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의할 것은 회전자가 있고 회전자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전자계는 회전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전자계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항상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하각의 개념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전달되는 전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달되는 전력은 한 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력은 여러분들 P 유효 전력값 기억나시죠? 그래서 단자 전압과 한 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흐르는 선전류, 여기서 뭐 IA가 되겠죠. 고정자 전류.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르는 역률각 시타, 역률값, 코사인 시타 값이 되겠죠. 그리고 3상이니까 이게 한 상에 대한 거 곱하기 3. 그래서 총 전력은 이제 3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이론적으로 한 상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전력, 그 다음에 단자전압,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빨간색이 IA 전기자 전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흐르는 여기 있는 전압,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되겠죠? 이 부분이 IAZ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T 값은 그렇죠? EG 값 더하기 IAS 그렇죠? EG 값 더하기 IAZS 값을 두 개를 더한 것이 VT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IAZS 값은 결과적으로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ZS가 거의 저항 부분보다 XS 값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RS보다 항상. 그러니까 90도 위상차를 갖고 여기 IA하고 90도 위상차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90도 위상차가 되는 방향. 지금 약간 그림이 좀 잘못되는데요. 반대 방향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요? IA 값이. 하여튼 뭐 IA 값은 이 IAZS 값과 그런 90도 위상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EA vs 하고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여기서 IA와 EG라고 합시다. 아까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EG 값에 갖는 각도가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두 개가 다 전달되는 전력, 즉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수식의 유도 과정을 통해서 약간 변형을 하면은 우리가 세 번째 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은 보시면은 단자 전압은 그대로 있는데 IA 대신에 이제 EA라는 값으로 유기전압 값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밑에는 동기 임피던스고 동기 임피던스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대신 여기 코사인 역률 대신에 사인 델타. 근데 이 델타가 재밌습니다. 델타는 V와 E가 이루는 각, 요 값이죠. 그래서 이 델타의 의미가 부하각인데요. 이 부하각은 물리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었죠. 기계적으로는 회전자와 그 다음에 회전자계가 발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물리적인 각도, 기계적인 각도가 델타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회전자가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회전자가 만드는 것이 유기전압, 그러니까 EG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회전자계가 만드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VT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물리적, 전기적 그런 관계가 아주 명료해집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전달되는 전력은 델타가 0일 때 최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인 0일 때 사인 제로는 0이죠. 즉,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없을 때, 즉 회전자와 N극 S극, 그 다음에 회전자계가 이루는 각도가 일치할 때, 0일 때 전달되는 전력이 없고 언제 최대가 됩니다. 부하각이 90도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N극 S하고 회전자계가 이렇게 90도의 위상차를 가질 때는 최대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경우나 전부 다 동일한 속도로 도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치가 되어 있고 두 개의 회전자와 회전자계가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90도가 위상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보기에 동기 속도로 돌고 있는 건 똑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위상차가 벌어짐으로써 전달되는 에너지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동기전동기 바깥으로 볼 때는 뭐 1800rpm, 3600rpm 부하를 인가 하나하나 똑같이 토크를 인가 하나하나 똑같이 돌아가더라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전자와 회전자계가 이렇게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축에다가 힘을 주거나 토크가 인가될 때 90도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90도까지가 최대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탈출 토크죠. 그걸 벗어나면 이제 서버립니다. 동기기는 동기 속도로 돌거나 아니면 서버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전동기에서 부하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은 부하각에서 이제 V곡선을 얻는 것이 가능한데요. V곡선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회전자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직류 전원을 인가해 가지고 자속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NS 내가 영구 자석으로 했는데 사실 전자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전자석을 만들고 여기에 IF 전류를 흘리죠. IF 값의 전류를 이렇게 크거나 작게 하거나 조절을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IA 값을 조절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역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V로 생각을 하시고 IF 값을 갖다 크게 하면은 IA 값이 증가하고 또 작게 하면은 또 증가하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최저로 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뭐냐면은 계좌 저항값을 계좌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IA가 전기자 전류지만 이게 뭡니까? 부하 전류죠, 결국은. 부하 전류의 값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상과 부하 전류의 값을.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역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역률.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자세히 이제 요 수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 G 값은 IF 값을 변화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이 G 값 자속을 크게 하면은 유기된 전압이 크게 되겠죠. 그죠? 크게 되지만 지금 전달되는 에너지는 일정하겠죠. 이것이 에너지를 일정하게 전달을 하니까 요 IF 값이 커지면 요 값이 커지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값이 변화가 있겠죠. 부하각이 좀 변동이 있겠죠. 부하각이 변동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V 값과 ZS 값은 일정은 하지만은 그죠? ZS 값은 일정하죠. 그 다음에 V 값도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델타 값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각이 델타 값이 변하게 되면은 델타 값은 결국은 IS 값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여기서 볼까요? 지금 IF 값을 바꿔서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전류 이 G의 값을 반으로 줄였다. 그럼 반으로 줄였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으로 줄이니까는 델타 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V하고 ZS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델타 값이면은 VS 값도 이제 지금 현재 일정합니다. 그러면 델타 값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야 되겠죠. 더 이제 델타 값이 더 늘어나서 부하각이 이제 늘어나겠죠. 이제 몇 배는 뭐지만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지 값은 이제 반으로 줄어들면서 델타 값이 이렇게 변동이 있겠죠. 그럼 델타 값이 변동이 있으면은 델타 값 이지 값과 vs 값을 아까 연결하는 값, 요 그래프 값이 요 끝과 빨간색으로 요 끝과 요 끝을 연결하는 값으로 IAZS 값이 바뀝니다. 그렇죠? IS, ZS 값이 바뀌고 ISA는 이것의 90도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요 축상에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A 값이 그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 위상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 IA 값이 이렇게 바뀐 것은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V와 이루는 각도니까 새로 만들어진 것과 V에 이루는 각도, 이것이 이제 새로운 역률이 되죠. 여기 새로운 역률 시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요 각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V 곡선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기 발전기에서 IF 값을 바꾸면은 부하 전류, 즉 부하 전류 값은 전기 전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고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뭐 동력을 얻는 것보다 그러한 역률 조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동기 조상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